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 설명드릴 거는 이 브로셔 안에 다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이제 다원에서 고등 수능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시대인지에서는 이제 중대, 숙명여고 3학년 때 내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이 동네 학교 내신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신에 대해서는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등 과정을 염두에 두셨을 때, 이제 제가 이미 네, 이렇게 고등 내신의 경험이 많이 있는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거입니다. 문해력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그래서 이제 워낙 문해력이라는 말은 많이 얘기 회자가 되죠. 그런데 정말 그냥 그게 표면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차이를 보시면 뭐 왼쪽 부분은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분일 거고, 고등 내신에서 보면 이제 중등과 달리 교재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개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 내신에 들어가는 가지수가 교재 가지수가 5권 정도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5가지로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고 이제 원문이 그대로 출제되진 않고 전문 다 변형이 되죠.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50분 내에 대략 한 어떤 학교는 16페이지까지 가거든요. 문항수가 38문제, 40문제 이런 경우들은 서술형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50분 내에 풀어야겠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 압박이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상대평가 1등급 이제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4%였는데 이제 10%로 이제 변형이 됐죠. 하지만 이제 이게 10%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10%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또 부담이 생깁니다. 이번에 휘문고에서 1학기 종합 1학기 중간고사 했을 때 그 1점 1점대 등급 들어가는 애들이 전교에 4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대면은 되게 모든 과목이 다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이 여럿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학습량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로는 이제 고득점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추론 능력이나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이를 만드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요즘에 설명회 서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다들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보도 많이 수집하시고 많이 보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되게 어렵고 정보가 많지만 결국 말미에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국영수 위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한 학생은 결국 나중에 어떤 어떤 방법인 어떤 입시 제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 골라가게 돼 있다. 무난하게 대학을 잘 가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내실이나 내용적인 측면, 꾸준히 뭔가를 밀어내는 어떤 힘보다는 계속 그 부수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문제집을 풀어야 되나, 저걸 풀어야 되나, 이런 부수적인 거에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서 혼란을 겪다 보니 사실은 진짜 메인으로 가는 줄거리가 되게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장기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중심적인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학습 차이를 만들어내는 실력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한데 중등에서 보이지 않던 성적 편차가 엄청 발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A 등급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고등에 가서는 그 A가 1, 2, 3등급으로 쫙 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차적인 충격을 받으시죠. 이제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영어를 좀 했는데 고등에서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다음에 누적 학습량이 실력을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잘 누적해온 그런 방법들이 실력으로 이제 고등 때 드러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일례로 가르쳤던 학생 중에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3년 동안 전교 3등 밖을 벗어나지 않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는 소위 말하는 전교권이 절대 아니었어요.
거의 50등 밖에 벗어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이 뭐였냐면 호기심이 참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지문 다양하게 접했던, 그러니까 어떤 학교 내신에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중학교 때 공부의 어떤 깊이나 어떤 넓이가 되게 넓었던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에서 정말 그 실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암기와 이해를 혼동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공부했어? 하면 시험 보자. 애들은 다 암기가 됐대요. 막상 시험을 보면 못 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 같이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암기가 됐다고 착각해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돼야 되죠. 진짜 깊이 있게 잘 내재화가 됐느냐, 그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해야겠죠. 시간 활용에 미숙한 점들도 드러나고요. 올바른 학습법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가는 게 지금 앞으로 향후 고입 전까지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 대비의 중요성, 뭐 너무 아무리 말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학습 골든타임 너무 중요한 시기고요. 네, 지금부터 어떤 태도적인 측면도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배정될 학교와 상관없이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탄탄한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 내신 학교 다 해봤지만 어떤 학교도 특별히 어떤 유형이 튀거나 어떤 유형이 더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다 비슷한 유형들을 다 포함시키고요. 그 유형에서 뭐 길이의 차이라든지 난이도의 차이일 뿐이지 두루두루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교를 엄두하고 그 방법만 고수하는 거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네. 자,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유리하겠고요.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이 가장 고등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안타까운 경우, 정말 아이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와서. 근데 진짜 고입 전까지 문법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문법만 여러 번 돌리고. 근데 막상 고등에 가면 죄송한 말이지만 문법은 오히려 중등보다 쉬운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은 문법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용법을 구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고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문 안에서 맥락상 여기서 이 형태가 맞아? 이렇게 물어볼 뿐이지 사실은 고등에서 진짜 메인은 독해입니다. 근데 독해를 미리 연습을 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많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와 어휘가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은 고등학습 태도와 방법을 미리 익혀서 그거를 이제 훈련해 나가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샘플로 내신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의 길이고 이 지문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제 이미지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네, 이거를 뭐 확대한다기보다는 대충 이 정도 길이다 지문이.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원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요. 이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이지만 여기서 변형을 해서 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영작까지. 네. 여기 영작을 보면 사실은 다 주어진 단어가 5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문장에 들어간 정답의 문장은 이 한국어 길이가 3줄짜리, 즉 이 정답이 28개 단어로 이루어진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원문을 딸딸딸 외운다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다른 학교 기출 문제고요. 이렇게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선지가 1, 2, 3, 4, 5번. 이거 이 정도 길이의 문제가 38문제가 나와요. 이게 총 14페이지짜리 시험지고요. 자, 이것도 역시 네, 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지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독해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왼쪽이 고1 기출이고 오른쪽이 고3 기출인데요. 딱 보셨을 때도 고3 문제가 훨씬 더 빡빡하죠. 근데 제한 시간은 동일하거든요. 자, 확대해서 살짝 보자면 고1 모의고사 지문에서 한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2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고3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문장의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문은 총 4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독해를 할 때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를 나다다다다 이걸 하나하나 다 열심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한국어를 직역하고 있는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언어의 기본 학습 방향. 이거는 실제 언어학 이론에 있는 건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기본 소스는 어휘와 문법이고 이걸 가지고 4대 영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문해력이 뭐냐? 그럼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독해와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고등 내신의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영작이 워낙 어렵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학습 방법, 방향. 자, 어떻게 제가 수업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둬서 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문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순 문법을 넘어서라. 문법만 하다가 정작 그거를 독해 지문에서 응용을 하지 못하거나 정작 제대로 된 핵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단순 문법을 넘어서고 고등 영어의 핵심인 독해와 영작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실전 훈련을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독해 분석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수업이고요. 단순 직역을 넘어서 논리와 핵심을 따라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샘플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심화 영작 훈련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고등 서술형에 주로 나오는 패턴을 미리 매주 영작 연습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어휘력 강화. 단어는 당연히 외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제일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독해인데 독해가 뭐냐? 이제 특수교육학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독해의 정의입니다.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것.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 그럼 그 구상적 활동이 뭐냐?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독해가 뭔지는 알아요. 대충. 다들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다 아시겠죠. 독해는 내가 읽어서 이해하는 거야. 근데 막상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앞에서 해석해 주는 거 나다다다 해석해 주는 걸 그냥 앉아서 듣고 있죠. 혹은 한국어 해석지를 열심히 읽죠. 혹은 한국어 해석을 열심히 직독직해로 써가는 숙제를 하죠. 혹은 너무 많은 끊어읽기를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절대로 지양해야 합니다. 글은 본인이 읽어서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핵심이 라인이 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게 맞는지를 수업 때 가서 선생님과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냥 남이 해석해 주는 걸 듣고 있거나 해석을 써놓은 걸 직독직해로 읽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기 때문에 영어적 접근을 해야 되지 언어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한국어 해석을 직독으로 쓴 것 또한 도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이 지문이 이번에 고3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 독해 분석 집중 훈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이 글의 초반에 아이들이 이제 보통 문제를 풀어. 그럼 애들이 열땡 막 이렇게 읽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뒤로 갈수록 앞에서 뭐뭐 하랬는지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읽어서 그래요. 그냥 읽어서. 이 글이 뭐 어떤 책을 읽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글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초반에 소재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소재를 잡고 끝까지 염두하면서 읽는 겁니다. 자, 이 글에서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Arts and Science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Arts and Science가 어떻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를 simplicity 단순하게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메시지를 더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에는 그 simplicity를 어떤 표현을 바꿔서 썼냐면 systemic이라는 단어를 바꿨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로 바꿨었냐면 methodologically, 방법론적으로라고 바꿨었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form이나 framework, 어떤 틀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limit이 없으면 artistic freedom은 없어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룰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얘기했고요. 마지막에는 solid for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통번역도 전공을 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한국어는 어떤 글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같은 대상을 동일한 용어를 써가면서 끝까지 지칭을 합니다. 영어의 특징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죠. 계속 같은 내용을 다른 뉘앙스의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simplicity, system 이걸 다 글로 직역을 하면 체계적인 방법론적인 형태, 제한 이런 식으로 직역이 돼 있거든요. 해석제 실제로. 근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독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추상적 독해, 추론적 독해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표현들을 따라가면서 아 이게 주제구나, 이걸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걸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빈칸에 여기가 답이었는데, 자 정답의 이제 문장이 여기죠. In order to create beauty.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자신을 제한해야만 한다. 이게 정답지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해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뷰티가 갑자기 왜 등장해? 이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뷰티는 아트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틀이나 시스템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거를 여기서 restrict라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빈칸 문제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단어를 직역하거나 해석을 다 쓰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리딩을 해야 됩니다. 진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독해를 정확하게 잘 따라가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소재가 뭐지? 주제 재진술을 어떻게 하고 있지? 답의 근거가 어디지? 연결어? 그리고 강약,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는 좀 덜 중요한 포인트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미리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잘 완성이 되고 훈련이 잘 되면 이걸 그냥 고3까지 꾸준히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독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영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문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봤었어요. 위글을 읽고 보기의 표현을 모두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주제문을 완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조건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줘요. 그래서 어떤 구문을 사용하라든지 단어 추가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뭐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단어 추가나 어형 변화가 가능하다가 다반사죠. 거의 90% 이상이죠. 왜냐면은 그대로 써라 이러면 문제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글의 주제문을 본인이 스스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더 어렵겠죠. 왜냐면 지문에 있는 문장, 그 지문에서 빈칸에다 뚫어가지고 그 문장을 써라 하는 거 원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요약문이나 주제문을 네가 직접 써. 이거는 정말 훈련이 안 돼서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고입 전에 이런 훈련도 다 하고 입학을 해야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휘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단어나 문법은 소스이지만 또 그 소스가 있어야만이 독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요. 요즘 어휘는 단순히 피상적인 단어, 우리가 그냥 사전 딱 찾아서 1번에 있는 단어, 물론 그게 가장 빈도수 높이 사용되는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 사전상의 표기는 그건 아닙니다. 가장 빈도수 높은 단어를 1번에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장 그냥 기본적인 단어 뜻 외에 다양하게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이 네 지문은 이제 고등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답이 실제로 어카운트가 빈칸으로 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카운트를 우리가 보통 은행 계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답을 고를 수 없었던 어카운트는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펙트도 그냥 영향을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단어 뜻을 좀 다양하게 접해놔야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단어 뜻을 잘 매칭할 수 있어야 그래야 또 훨씬 독해가 수월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이걸 노리고 내신에 출제를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큰 포인트가 독해, 영작, 어휘였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제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일단 실전 적용과 서술형 대비 영작 훈련을 꾸준히 매 시간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직역이 아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미 이해 중심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독해 과제를 미리 읽어오라고 하고요. 그걸 계속 시켜봅니다. 여기서 소재가 뭐야? 이거 주제문이 뭐야?
이거 답이 왜 이거야? 이건 왜 안 돼? 이제 계속 아이들과 조금 인터랙션하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수동적 학습.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자유로운 Q&A를 좀 더 지향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문제풀이 절대 안 되고요. 근거와 핵심을 다 찾아와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이 이게 제가 시즌 2라서 시즌 2에서는 문법을 기본부터 계속 다지는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즌 1에 이미 문법은 한 차례 했습니다. 문법만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술형 영작과 독해에 적용하는 과정인데 문법 문제도 사이드로 반드시 줍니다. 실전 적용 문제를. 근데 그 문제를 줬을 때 근거를 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또 관건이고요. 자, 마지막은 첨삭이나 채점을 다 개별적으로 해주고요. 네, 대안도 제시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겨울에 한번 이제 시즌 1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법 구문이 가장 스타트고요. 그 어법 구문, 문법 위주의 수업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영작 독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이제 독해 영작 거꾸로 가는 건데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써놨냐면 이번 시즌 2에서 메인은 영작입니다. 문법을 배운 기본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구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뭐 구문에 대한 인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시험 온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구문을 설명해주고 구문의 과제 내용 내주고 그 내용 과제 내준 내용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변형 문제로 영작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이제 독해의 기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떻게 독해를 읽어가는지 그 기본 훈련을 차근차근 해가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시즌 3에서는 독해를 조금 더 심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즌 3는 독해가 좀 메인이고요. 그래서 고등 한 2, 3학년 그 수준까지 다 망라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영작은 저희가 이제 시즌 2에서 메인 영작 패턴은 각 문장별 연습인데 이제 마지막 시즌 3에서는 독해 지문을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문, 요약 이런 영작을 하는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는 당연히 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는 계속 사이드로 같이 나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즌 2에서 서술형 영작 독해 분석 강화로 내신 실전 문제 해결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시즌 2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기는 7월부터 9월까지 하고요. 10월 달은 한 달 또 2학기 내신 휴강을 했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11월부터 1월까지 마지막 이제 고난도 트레이닝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12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3가지 포인트를 마무리하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해력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그래서 독해, 영작, 어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결국에는 방법이죠. 결국에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컨텐츠가 중요하기보다는 방법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잘 연습하면 정말 내공이 탄탄하게 잘 쌓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흔들리거나 부수적인 거에 많이 흔들리면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뭐 했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적인 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문법만 우리가 그래도 문법이 약하니까 문법을 좀 해야 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법만 계속 하다가 고입에 들어가면 정말 낭패를 보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어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수학이나 다른 것처럼 1, 2, 3, 4, 5단계 1, 2, 3을 해야 4단계를 할 수 있고 4단계까지 해야 5단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어는 사실상 문법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배운 문법을 가지고 독해를 하면서 계속 접하면 그게 또 정립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무조건 많은 노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글을 많이 읽고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이 노출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 이해 중심 독해가 제일 중요 포인트고요. 그다음 필수 구문 이해와 그걸 가지고 영작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많이 강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